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결제원의 김필수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내용의 제목은요, 토큰화된 금융상품의 청약 프로세스 개선, CBDC와 예금 토큰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금융결제원이 담당한 가상환경 기술 실험의 활용 사례 선정 배경과 그리고 기술 실험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글로벌 금융 분야 분산원장 기술 활용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앞에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화폐는 정말 필요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는 전통적인 화폐와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같이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 발표에서 계속 나올 개념이어서 용어를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토큰인데요. 토큰은 사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논의에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원장에 통합된 숫자 값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BIS에서 펴낸 보고서에서 보면은 화폐 및 기타 금융자산의 맥락에서 디지털 토큰은 데이터베이스에 디지털로 기록된 항목이다. 그리고 그 토큰 자체의 정보와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화는 분산원장에 존재하는 이러한 코드 조각인 토큰을 생성을 해서 자산과 부채의 속성이나 상태, 거래 내역, 소유권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토큰화라고 합니다. 토큰화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토큰화에 대해서 정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미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안정위원회 FSB에서 정의한 내용은 분산원장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OECD에서도 분산원장 상에서 전통적인 자산 클래스를 토큰화된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사실 우리가 금융 자산이라든지 실물 자산을 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토큰화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도 일정 부분 발표 앞선 세션에서도 설명이 되기는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일단은 자산과 권리의 분할이 조금 더 용이해서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고 비유동성 자산의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큰 생성부터 전송까지 전체적인 유통 프로세스가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완료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법적인 효력까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일부 고액 자산가 등만 접근할 수 있었던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는 점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발행, 유통, 거래 후 프로세스 등을 원활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능과 이를 바탕으로 이제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다양한 거래를 연계해서 하나의 완결된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을 조합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조합력으로 금융 거래를 자동화한다든지 다양한 혁신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산원장 기술 활용에 따라 금융시장 인프라의 혁신적인 변화 가능성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자산 토큰화가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을 하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통화청에서 채권 토큰화에 대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토큰화가 채권 발행자가 인수 수수료, 그다음에 차입 비용 등을 낮출 수 있는 등 상당한 운영상의 이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토큰화의 이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중개기관이 없이 실시간으로 자산과 대금의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결제 메커니즘을 아토믹 세틀먼트, 아토믹 결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토믹 결제에 따른 결제 실패 위험 감소,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함에 따른 조건부 자동 거래와 같은 담보 관리 개선, 그리고 채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이 채권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은 규제기관, 발행자, 투자자 등을 거래 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조합력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채권 토큰화의 이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금융상품 발행은 꾸준히 증가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큰화된 자산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토큰화된 자산 시장의 규모에 대한 전망을 논의할 때 많은 보고서들에서 인용되는 자료입니다. 그 금융시장 인프라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국의 노력도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실험 단계를 넘어서 제한적으로라도 실서비스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규제 당국이 신기술의 잠재적인 혜택과 위험을 이해하며 영구적인 규제 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에는 분산원장 기술 시범 운영 체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부터 시행 중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 인프라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제도를 그 9월부터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콩의 프로젝트 앙상블 샌드박스도 이제 올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분산원장 기술 시범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요, 증권의 발행, 거래, 결제 등에 있어서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EU의 금융규제 일부 요건을 면제해주거나 관련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시가 된 제도입니다.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상품을 토큰화할 때에는 전통적인 금융규제 체계와 맞지 않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함에 따른 새로운 위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 기반에 기반한 자본시장 인프라 운영,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의 발행, 유통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20여 개월이 지났는데 이에 따라 승인된 분산원장 인프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토큰화된 예금, 전자화폐 토큰과 같은 결제 자산의 부재가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 영국도 금융시장 인프라 샌드박스 일환으로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는 증권 거래 및 결제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새로운 기술 활용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규제 당국에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영란은행과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인 FCA에서 평가하는 디지털 증권의 잠재력은 거래 후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든지 결제 기간을 단축하고 신용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중개자 수가 감소되고 프로세스가 효율화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능의 도입과 활용 그리고 이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 생태계 구축 등을 잠재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목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을 도모하고 그러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제도 정비를 이제 도모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이긴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리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예탁결제 기능하고 거래 플랫폼의 기능을 통합해서 수행을 해서 분산원장 기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활동이라고 해서 조금 대규모의 어떤 금융 거래가 일어날 때는 사실 분산원장 기술이 그 정도의 규모에서 검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를 모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시장 무결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받침했던 기존 제도에 어떠한 변경을 가해야 되는지를 모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의 프로젝트 앙상블 같은 경우는 홍콩의 토크나 금융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콩 통화청의 기관용 CBDC 프로젝트이고요. 최근에 국가 간 연계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브라질, 태국 등과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나왔고요. 토큰화된 자산의 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 사례에 대한 연구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게 그 홍콩 통화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최신 자료에서 그 완료된 그 활용 사례들을 정리한 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대표적인 자산 토큰화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가디언을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싱가포르 통화청은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 일본 금융청, 그리고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과 프로젝트 가디언 일환 협력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IMF와 프랑스 중앙은행도 프로젝트 가디언에 합류를 했고요. 올해도 이제 11월에 독일 중앙은행이 참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요국의 금융 당국과 이제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 27개 민간 이제 협력 파일럿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세계 27개 금융회사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럿 프로젝트의 대상은 채권, 외환, 자산관리 상품까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의 은행 감독기관 중에 하나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서 토큰화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뭐 프로그래밍 기능, 그 다음에 그 원자적 결제, 아토믹 세틀먼트, 그리고 뭐 불변성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상자산, 크립토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의 사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 자산의 토큰화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 뭐 분산원장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를 접근을 하고 규제 접근도 달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산월장 기술 기반 금융시장 인프라의 확장의 주요 과제로 이제 그 금융안정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분산원장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토큰화된 결제 자산, 뭐 CBDC라든지 예금 토큰, 그리고 규제 체계로 편입이 돼서 규제 정비가 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결제 자산의 후보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결제 자산이 있어야 이제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금융시장 인프라가 구동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그 현재 자산이 토큰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큰화된 화폐는 분산 원장 위에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큰화된 자산이 이제 분산 원장에서 이전을 하는데 대금은 뭐 계좌이체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양자가 이제 모두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산원장에서의 기능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토큰화된 자산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토큰화된 화폐가 필요한 것입니다. 토큰화된 자산과 토큰화된 화폐는 이처럼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의 가상환경 기술 실험은 이제 활용성 테스트 이제 출시를 발표를 할 때 그 BIS와 한국은행이 공동 보고서를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공동 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토큰화된 자산의 지급 수단으로 토큰화된 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특징은 프로그래밍 가능성이다.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활용하여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기존 지급 수단에 비해서 지급 효율성이 어느 정도로 개선될 수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점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이처럼 디지털 화폐의 차별성과 활용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디지털 화폐가 전통적인 화폐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 중 하나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해볼 것인가? 어떤 것들을 테스트해서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해볼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과제로 던져졌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 그리고 이제 저희 금융결제원이 같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례를 점검을 할지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을 이제 했던 거는 청약 증거금 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요.
현행 IPO 공모주 청약 증거금 관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일반 투자자가 청약 금액의 50% 정도를 이제 지정 계좌로 이제 미리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청약 마감일에 그 증거금이 주관사 명의로 예치가 되고요. 납입 기일이 되면은 이제 배정된 주식만큼에 해당하는 주금이 대체가 되고 초과 청약 증거금은 투자자에게 반환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회사 간 청약 증거금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게 되죠. 예컨대 이제 2022년에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IPO 사례를 보면은 청약 증거금이 약 114조가 이체가 됐었고요. 환불이 될 때 다시 110조가 환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서 이러한 청약 증거금 관련 프로세스를 재구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면은 청약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만 예금 토큰으로 변환을 하고 그 예금 토큰의 처분 제한을 겁니다. 그리고 처분 제한이 걸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토큰을 생성을 해서 IPO 주관사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금의 소유권을 제가 주관사에 넘기지 않고도 제가 청약한 금액만큼의 주금 납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PO 주관사는 청약 결과 기반의 배정 처리라든지 배정 결과에 따른 주금의 납입, 그 다음에 초과 청약 증거금의 반환 등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막대한 규모의 청약 증거금이 금융회사 간에 실제로 이체되지 않고 청약 증거금 납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효과는 동일하게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현행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청약증거금의 그 처분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 예치 사실을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조건부 지급을 처리하는 것, 이런 프로그래밍 가능성, 디지털 화폐가 전통적인 화폐와 차별화되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점검하기에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IPO 공모주처럼 전통적인 금융상품 거래를 디지털 화폐와 접목을 하려면 수많은 제도적, 기술적 난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PO 공모주의 청약 증거금을 직접적인 실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이러한 청약 증거금 관리 효율화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서 최종 실험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은 가상의 디지털 ESG 채권 그리고 가상의 디지털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었습니다. 이거는 청약 증거금 관리 프로세스 효율화 플러스 금융상품 발행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처리 프로세스의 효율화 필요성이 있는 상품을 이제 모색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ESG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조달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 외부 검토 기관에서 사전 사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발행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발행자 입장에서는 발행 요인이 낮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는 한국형 녹색채권 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자금 사용처를 발행 시스템에 미리 등록을 하고 등록된 자금 사용처와 연동된 지갑 주소로 예금 토큰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만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즉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ESG 채권의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 검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실험을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SG 채권하고 별도로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도 있는데요. ESG 채권은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자금 사용처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성과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라는 한계도 지적이 되는데요. 지속가능 연계 채권은 이러한 ESG 채권의 한계를 보완해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 지속가능 연계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성과 목표의 적정성 평가라든지 관련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활성화가 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는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의 지속가능 연계 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상의 디지털 지속가능 연계 채권을 발행을 하고 지속가능 성과 목표 달성 결과에 연동해서 추가로 이자 지급을 하는지 마는지 이런 업무 처리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시스템을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이제 청약을 할 때는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 예금 토큰이 청약 증거금만큼 이제 처분 제한이 되고 그 처분 제한 사실이 주관기관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관기관에서는 실제로 청약 증거금을 받지 않고도 동일하게 청약 증거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금 납입 사실 그 대금 납입 능력을 이제 신뢰하고 청약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청약 내역이라든지 배정 내역들을
이제 금융결제원이 스마트 계약 이제 관리기관 역할을 통해서 이제 오라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분산원장으로 이제 넣어줘서 그러한 조건부 지급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금융결제원 가상환경 기술 실험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지속가능 성장실과도 협업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9개 은행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축 사업자로 SK 주식회사와 페어스퀘어 랩이 구축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정말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원장 기반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토큰화와 연계해서 디지털 화폐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필요한 화폐의 부족은 새로운 화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1690년대에 심각한 은 부족 현상 때문에 상인들이 새로운 종이 화폐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기존의 중앙은행 화폐, 상업은행 예금이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등장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전통적인 화폐와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앞서 저희 실험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금을 예치하고 처분 제한을 하고 이를 조건부 지급과 연계해서 예금 토큰 기반의 청약 증거금 관리 효율화를 했던 것처럼 유사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추가 활용 사례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부 지급을 포함하는 디지털 화폐의 프로그래밍 기능은 분명히 전통적인 화폐와 차별화될 수 있는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분산원장 기술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의 가치는 이미 입증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초점은 개념 검증 (POC를) 넘어서 상용화와 실사용 등급의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로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영국 정부에서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국채 시범 발행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홍콩 통화청에서도 AI만큼 토큰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제 실험과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토큰화된 자산과 토큰화된 화폐가 이제 활용이 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